저는 건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를 보시죠. 자, 건축법 목차를 보게 되면 제1장 총설 파트인데요. 총설에서는 일단은 용어인데 이 용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2장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인데, 건축에서는 주로 배운 내용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건축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허가는 받아야죠. 그래서 건축 허가와 관련된 절차,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받는데 준공검사를 건축법은 사용승인 그럽니다. 그래서 건축허가하고 사용승인 이 과정 봐야 되고요. 제3장이 원래 건축물의 유지 관리인데 별로 안 중요하니까 목차에서 빼버렸어요. 4장이 대지하고 도로에 관한 사항인데, 건축물을 건축하는 땅을 대지를 하고 이 대지와 도로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대지 안전도 있고 공개 공지도 있고 도로 개념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하나 더 배운 내용이 건축선이나 이런 제도 배웁니다. 대지, 도로, 대지도 배우고 도로도 배우고 건축선 배우고. 그리고 제4장이 건축물의 구조 그리고 재료, 6장에 있다 설비 넣는다 했던 구조 재료 있고, 그리고 5장이 지역지구 그러죠. 국회법 시간에 배웠던 지역지구 또 나옵니다. 지역지구 안에 건축물이다 해가지고, 이 지역지구 안에 건축물 여기서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각종의 이제 면적 산정 배워야 돼요. 각종 면적입니다.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면적 산정 방법을 알아야, 대지 면적하고 건축 면적을 알면 우리가 뭘 압니까? 그러면 건폐율을 알고, 대지 면적하고 바닥 면적 알면 바닥 면적 합계를 뭐라 그래요? 연면적이죠. 대지 면적하고 연면적을 알게 되면 용적률을 알고,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면적 산정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나오는 게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은 높이를 몇 미터까지 할 수 있는가, 높이제한이 있고, 6장 보게 되면 이제 뭐 건축 설비도 있고 특별 건축형 자질구레한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싹 몰아서 기타 그러고요. 이러면 건축법이 이제 크게 이런 내용들이 돼 있는데, 건축법에 총 몇 문제 나옵니까 하면 7문제 나옵니다. 7문제 나오는데, 일단 중요 파트가 총설 파트 중요하고, 건축 중요하고, 대지도로 중요하고, 중요를 하긴 좀 그런데, 이 총설하고 건축 이쪽 파트에서 못해도 3문제에서 4문제쯤 나올 것이고, 대지도로에서 대부분 1문제, 많이 나오면 2문제 나올 수 있겠죠. 이쪽 파트에서 1문제, 이쪽 파트에서 1문제나 2문제, 기타 파트에서 뭐 1문제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럼 넘어버린다 지금. 3, 4, 5, 6, 7 이렇게 나오는데, 건축법은 분량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분량이 되게 많고 내용들이 되게 좀 자질구레하면서 암기할 게 많아요. 근데 좋은 건 뭐냐 그러면, 이 목차가 이렇게 쫙 있는데, 총설, 건축, 대지도로, 구조재료, 지역주 건축물, 기타, 이 목차가 필요하냐? 목차가 필요하지만은 법의 흐름이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이나 도정법은 반드시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흐름을 파악해야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건축법의 흐름은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긴 쉬워요. 흐름은 필요하고 내용들이 전부 다 각계 전부 다 내용들이 하나씩 분리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기는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대신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기술적인 색채가 강하고 숫자가 좀 많아요. 암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1장, 2장, 3장 있다 총력하고, 구조재료, 이게 구조, 재료, 원래 여기다 설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 지금 밑에다 뺐는데, 이쪽 파트에서 3문제 나오는데, 이거 나온다 하더라도 이쪽 파트 사실 맞히기 힘들거든요. 내용은 되게 많은데, 한 부분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한번 내고 여기서 내고 저기서 내고
10년 가보니까 한 번씩 돌아가니까 이쪽은 거의 포기하고, 그러니까 예제로 이렇게. 그래서 1장, 2장, 3장, 5장이 다 총력해가지고 7문제 나오면 목표를 4문제 정도, 뭐 4문제 정도는 그런 데 합니다. 그 목표를 4문제도 놓고 시작합시다. 자, 넘겨보게 되면 476페이지 1번 법 제정 목적인데, 목적은 그냥 공공복리 증진입니다. 공공복리 증진, 모든 국민이 더불어서 다 함께 잘 살자. 공공복리 증진이고요. 영어에서 1번 대지, 이 대지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건축물 그것도 뒤에서 다시, 일단 표시는 하세요. 대지를 해야 되고 건축물 해야 되고, 용도는 뒤에서 다시 하고 그것도 해야죠. 건축 설비, 뭐 설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하층 뒤에서 해야 됩니다. 지하층 알아야 돼요. 거실은 지금 읽어봅시다. 거실이라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어락, 그런 용도로 쓰이는 방을 보고 우리가 거실이라고 합니다. 뭐 중요하다는 말 안 했으니까 줄 거지 말고, 읽으면 줄 거 보면 그냥 다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줄 거지 말고. 7번 주요 구조, 뭐 7번은 중요, 지금 가야 돼. 7번은 중요, 주요 구조부랑 주요 구조부, 구조상 중요 부분입니다.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건 암기해야 돼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옛날에 뭐라 했나 그러면 바, 지, 보, 내, 주 이렇게 그랬죠. 바지 모아가지고 북한 애들이 헐벗고 못 사니까 북한 보내준다 해서 바지 보내주기. 바 뭡니까? 바닥, 지, 지붕틀, 보는 보, 내는 내력벽, 주, 주계단, 기둥 그랬어요. 바지, 보내, 주기. 그렇게 해도 괜찮고. 하여튼 내력벽, 이제 반대말은 비내력벽인데, 내력벽 힘받는 벽이 내력벽인데, 반대말 비내력벽이 여기에 지금 안 나오죠. 그럼 시험에 안 나와요. 항상 시험에는 있는 것만 나옵니다. 두 번째, 기둥,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 그러니까 기둥 그러면 건물을 짓 때가 힘받는 거 아닙니까? 반대 개념이 사익기둥, 힘 안 받는 기둥. 그 다음에 바닥 그러면 바닥이 꺼지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최하층 바닥은 꺼질 염려가 없으니까 주요 구조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최하층 바닥은 아니고. 보 그러면 주요 구조지만 작은 보 그러면 아니고, 지붕틀 그러면 주요 구조지만 차양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 주 계단, 지금 여기 올라오면서 계단으로 걸었죠. 계단으로 걸어왔습니까? 승강기 타고 갔습니까? 계단. 왜 승강기 안 탑니까? 운동해야 되니까.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전국 방송인데.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거. 그 계단이 주계단입니다. 주계단. 주계단은 주요 구조부인데 옥의 계단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이거 시험 연근 잘 나와, 이 내용이. 내력벽, 기둥, 바닥포, 지붕도 주계단. 그럼 답은 사익기둥, 치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의 계단은 아니다. 그렇게 알아놓고요. 건축입니다. 건축에는 지금 우리가 건축법 그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그 5가지가 건축이고,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말하며 이전은 포함하지 않는다. 틀렸죠?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틀렸죠? 대수는 건축이에요. 그런 식으로도 나와요. 그 다음에 대수는 큰 수선이죠. 큰 수선. 기둥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한 것에서 대령이 정하여서 말한다. 구체적인 것은 건축과 대수는 뒤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지금 읽으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인데, 건축물의 노후학제, 기능 향상에서 대수선하거나 일부, 이제 그게 좀 개정이 돼가지고 이게 추가됐거든요. 개축, 일부 개축 써요. 개축, 그리고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요하지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건축법에서는 리모델링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근데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이란 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으니까. 건축법 리모델링은 대수선, 개축, 재축. 주택법 리모델링은, 나 좀 모르겠네. 건축법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고 개축하고 증축인데, 주택법은 다음 차입니다. 대수선하고 증축.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건축법은 뭐가 추가됐다고? 개축. 개축도 리모델링 범위에 다 포함시켰다고. 그 다음에 11번 도로에 관한 사인데, 도로는 뒤에서 자세히 배웁시다. 도로 중에 자세히 배우고. 12번 건축중. 12번 건축중. 다른 법에서는 보통 우리가 시행자죠. 시행자인데 건축법은 그냥 건축주 그 정도 말하고,
그 다음에 뭐 제조업자, 유통업자, 설계자, 이거 중요하지 않고 16번 작년 시험에 갑자기 뭐 설계도서 건축물을 건축들은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그 밖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설계도서라 한다. 그러니까 지문 5개 채우려고 하면 툭 한번 써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보시고. 감리자, 시공자 필요 없습니다. 유지관리 19번, 20번 다 필요 없어요. 21번 이 특별 건축 한번 읽어봐요. 뭔가 색다른 건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도시공간도 만들고 건설 기준 수준도 향상시키고 건축 관련 제도를 개설하자. 그러기 위해서 별도 지정한 적이 특별 건축 구역이에요. 어디 생각하면 좋냐 그러면 혁신도시, 기업도시 가게 되면 전혀 새로운 건물이 보여요. 옛날 건물들은 전부 다 사가니까 사가인데 지금 새로 짓는 건물들은 새로운 형태의 건물이 나옵니다. 그런 데가 특별 건축구역이요. 그 다음에 22번 고층 암기해야 돼. 고층은 몇 층이요? 30층 이상. 우리나라는 건축법에서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몇 메타요? 4m마다 한 층이요. 그럼 고층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초고층 있죠. 초고층이 몇 층이요? 그러면 50층 이상. 이거 암기해야 돼. 50층 그리고 5, 4, 20이니까 200m 이상. 근데 치사하게 또 뭐가 있어요? 준초고층. 이게 있죠? 그럼 책이 다 나왔나요? 고층, 그 다음에 초고층, 그리고 준초고층인데, 준초고층이 뭡니까 하면, 고층 중에서 초고층을 제외한 초고층을 제외한 건물을 우리가 준초고층. 고층 그러면 30층 이상 120m 이상, 초고층 50층 이상 200m 이상, 준초고층 그러면 고층에서 못 뺀다? 초고층 뺀다. 그러니까 30에서 49층, 120에서 199m 이 얘기입니다. 23번 실내건축, 24번 부속건축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범위 이제 건축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건축법의 적용 범위. 그 강의 노트 한번 볼까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강의 노트에 강의 노트 43페이지 보게 되면 43페이지에서 건축법 적용 대상 해가지고 첫 번째 1번 적용 대상 물건이죠. 대상물이죠. 대상물. 무엇에다 건축법을 적용하냐. 43페이지. 어디에다? 대지나 건축물에다. 두 번째, 그런 것들에다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러면 건축, 대수나 리모델링, 용도 변경. 세 번째, 그런 것들을 어디서 했을 때. 그래서 대상물, 사물에 따른 적용 범위, 행위에 따른 적용 범위, 지역에 따른 적용 범위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서는 뭐라 물어보냐 그러면 대지 따로, 건축물 따로, 연결이 아니에요. 건축 따로, 대수전 따로 물어보니까 하나씩 격파해야지, 각계 격파해야지 연결의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니까 지금 책 480페이지 그 내용 그대로 뭐가 나와요? 건축법 적용 대상물입니다.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하면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뭡니까? 대지는 건축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가 땅입니다. 땅. 이 땅을 갖다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 땅에다 뭐 할 건데? 농사 질 건데. 그럼 뭐예요? 농지지. 뭐 할 건데요? 바라볼 건데. 그럼 뭐예요? 산, 이거지. 건축할 건데. 그러면 대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다 건축을 한다, 이 땅에다 건축한다 그러면 그 땅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지예요, 대지인데. 지금 영어에서 말하는 이 대지는 대지의 범위입니다. 대지의 범위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하나의 대지라고 할까? 어디서 어디까지 하나의 대지를 할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우리가 합격했어요. 합격해가지고 사무실 오픈 딱 해가지고 손님 오기만 와라. 내가 어쩐다고? 받아서 다 하겠다. 갑이 와가지고 자 창고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창고 건축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땅을 하나 찾아달라. 창고 건축하는데 땅 찾아달라.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대지. 그럼 갑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창고 지을 건데 땅 찾아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물어봐야죠. 창고 몇 평, 몇 평? 창고 몇 평 지을 건데요? 물어보면 그 사람이 창고 몇 평 지을 건데 그러면 400평 지을 건데요. 옷 꽤 크게 지면 창고 400평 지을 건데 그럼 뭐라 할까요? 무슨 정도 창고, 이거 다 해야 돼, 이거. 이게 농어가 창고인지 일반 창고인지 허가 나오는지 다니까 무슨 정도 창고인데 그 말이 뭐 농어가 창고인데 예를 들어서 위치는 어디가 좋은데 뭐 어디도 얘기하고 얼마 정도 좋은데 얼마 해가지고 했더니 이 사람이 원하는 창고 지을 땅은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몇 프로요? 그럼 몇 프로요? 40%. 이제 땅을 찾아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 해가지고 건축 면적 몇 평이요? 400평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럼 건폐율 얼마 줬다고? 40%. 대지 면적이 얼마 나와야 돼?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0평 이상 되는 걸 찾아야 되는지. 우리는 1000평 이상 되는 땅을 찾아가지고 중개를 해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이 뭐 한다고 했으니까? 건축한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는 있어야죠? 도로는 있어야 되고, 그러면. 건축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게 몇 평입니까? 딱, 자. 우리가 어떻게 이 땅 찾을지 알고 땅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바로 하면 되는데. 이런 땅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없어요. 이런 땅은 없고. 이만큼 해가지고, 자, 이런 필지가 하나 있고, 이런 필지 하나 있고, 이런 필지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런 땅들이, 이런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해봤더니 이거 한 1200평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대지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 건물 지으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 옆에 봤다. 그 옆에 땅이 이따만하게 큰 땅이 있는 게 이건 몇 평짜리 있어요? 5000평짜리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 딱 이렇게 이만큼 1000평만 딱 잘라가지고 이 부분만 하나의 대지를 보고 분리하지 않고 이 부분만 해가지고 여기에다 건물 이렇게 400평 지으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대지가 이거면 대지 면적 말하는 대지, 이 대지. 이 대지를 어디서 어디까지 하나 대지냐? 원칙은 이게 하나의 대지. 원칙은 하나의 대지라 그러면 뭐라고요?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예외적으로 지금 필지 몇 개입니까? 7개죠.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이거는요. 한 필지 아니죠. 뭡니까? 필지 일부죠.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400평 건축할게요 라고 뭐 할 수 있고 허가 신청할 수도 있고 7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에다 400평 허가 신청할 수도 있고 일부만 표시해가지고 여기에다 400평 이렇게 허가 신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지 개념을 정확히 모르면 이게 땅 중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까? 거의 안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만 하냐? 원칙은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고 넘어갑시다. 실무에서 필요하지 시험에서는 거의 안 필요해요. 나중에 6월달 가면 혹시 모르니까 얘는 아직까지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있는데 한 번도 안 나왔고 얘는 옛날에는 건축법이 12문제 나왔어요. 건축법이 옛날에 가장 12문제 나왔는데 지금 건축법 양이 확 줄어가지고 7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 이후로는 얘가 시험에 안 나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얘는 6월달에 한번 해보고 얘는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대지 개념은 지금 머리에 그 정도만 잡아야 됩니다. 대지라는 것은 하나의 대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의 대지냐. 원칙은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라는데 예외적으로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작년 시험에 건축물이 났는데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 곽,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외에 딸린 시설. 자, 일단은 지붕, 곽에다 곽 표시하고 곽. 치사하게 옛날 시험 문제가 곽을 갖다가
이나 그러고 써놓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공법이 중개사법처럼 함정 써버리면 몰라요. 원래 공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분량이 원체 많아가지고 글자 하나 딱 바꾸면 백날 읽어도 몰라요. 과를 갖다가 이나 하루 종일 읽어도 몰라요. 근데 그림 그려보면 바로 알아요. 그래서 일단은 토지에 정착되는 공점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가 이에 딸린 시설 써야 됩니다. 대문 담장 처음에 나와요. 대문 담장 해가지고. 두 번째, 지하 또는 고가의 공점 설자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 세 번째, 기타 대리행 정하는 것은 없어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인공적인 힘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공작물 그럽니다. 공작물. 사람이 이렇게 땅을 이용해서, 토지 이용해서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놨으니까 전부 다 공작물입니다. 전부 다 공작물인데 공작물 중에서 얘는 지붕하고 기둥이 있고 지붕하고 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붕과 기둥, 이렇게 지붕과 벽이 있는가.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우리는 별도로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은 셋 다 뭐라고요? 공작물. 중에서 두 가지만 건축물. 그러니까 공작물의 일부입니다. 일부 이렇게. 공작물의 일부를 갖다 뭐라고요? 건축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굳이 왜 이런 구분을 할까? 그냥 공작물 그렇고 내버려 두지. 왜 그런 구분을 하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건축법이죠.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공작물 전체냐 아니면 건축물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건축물이면 건축법을 적용해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은 건축법 적용을 안 해요. 그러면 건축물이 뭔가 그 개념을 만들어 줘야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건축법 적용 대상물이 건축물이니까 이제 건축법을 말합니다. 자,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이 있거나 지붕과 벽이 있는 것. 지붕은 반드시 기둥이 있거나 벽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붕이나 이렇게 되니까 백날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림 그려보면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에서 지붕이나 기둥 또는 벽 이게 무슨 이렇게 지붕이 둥둥 떠다닙니까? 이 구조 되거든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수업 시간에 그림 그려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문제 풀다 안 풀리면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돼. 안 풀리면. 그리고 이에 딸린 시설을 뭐라 했다면 대문, 담장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첫 번째 건축물, 두 번째 건축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점을 설치하는 그것은 지하도나 고가입니다. 지하도나 고가 그 자체는 공작물이니까 건축법 적용을 안 해요. 근데 거기에 설치하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 그 부분은 건축물이다. 그 말은 지하도나 고가 그 자체는 건축법으로 규제를 안 하지만 거기에 설치하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은 건축법 규제한다. 건축법 적용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문제가 지하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이 아니다.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 이게 왜 아닙니까? 지하도는 뭐가 아니지만 건축물이 아니지만 점포, 사무소는 건축물이다 그래야죠. 세 번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해놓은 건 없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건축물의 개념을 잡아놨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2번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 이게 출제가 잘 돼요. 불행히도 작년에 한 문제 나왔어. 한 문제. 건축법 적용받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올해 한 문제 나올 일 없어요. 지문 하나 봐야 돼. 지문 하나.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봐요. 이렇게 하얀 선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공작물. 공작물 중에서 이렇게 노란 선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은 건축물에다 적용하는 것이지 나머지 공작물에 적용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안에 있으면 건축물이니까 건축법 적용해야 되는데 이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일부죠. 일부. 건축물 중에서 일부입니다. 분명히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것도 있더란 얘기요. 근데 이 부분은 암기해야지 뭐 이해한다. 이해? 말이 안 돼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첫 글 따서 문, 두 번째 철, 세 번째 고, 네 번째 컨, 다섯 번째 수, 문철, 고컨, 수.
대한민국 공인 중에서 공부한 사람들 다 똑같아요. 문철, 고건수 해가지고 문화재, 지정문화재, 가정문화재. 철 그러면 철도 관련 시설. 철도, 계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선로부지니까 철길 안에 있는 운전부 안에서 철도, 선로 위아래 가로지는 보행시설. 철도, 계도, 사업용, 급수, 급유, 급단시설. 그리고 플랫폼. 절대 이거는 문제가 철도 관련 시설이 아닌 것은 그런 엉터리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한번 읽어보면 되고. 고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이고, 그리고 큰 건너뛰고 수는 하천구역 안에 있는 수문조작시설. 수문조작시설인데 문제는 얘가 큰 해가지고 얘는 지문이 길어요. 컨테를 이용한 간이한 창고인데 가로 딱 치고 산업 직접 활성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한 공장 용도로 쓰이는 대지 안에 있으면서 이동이 쉬운 거에 한한다. 지문이 길어요, 짧아요? 길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자,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다. 틀린 것은 그러면 1, 2, 3, 4, 5 지문이 이렇게 짧게 나오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막 길게 해가지고 지문 하나 이렇게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커는 시험 문제 나오면 100% 객관식 문제 많이 풀어,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면 그런 요령이 생겨요. 커니 시험 문제 나오면 얘는 100% 틀려요. 그거를 다 쓰려면 지문이 길어지니까 대충 줄여놓고 틀렸다. 그럼 누가 말을 하네. 그러니까 컨텔 유행한 간이한 창고는 건축법 적용한다? 그러면 이 신청하는 거예요. 컨텔 유행한 간이한 창고 건축법 적용 안 한다? 그래도 이 신청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컨텔 이용한 간이한 창고 하여튼 얘가 나오면 뒤를 끝까지 봐야 되는 거.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법 명칭 봐봐요.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배웁니다. 나중에 국계법 시간에 농공단지 안에 행위지 않은 무슨 법 따릅니까? 이게 배운다고. 농공단지 안에 국토개법 시간에 농공단지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국가산업단지, 또 일반산업단지, 토지첨단산업단지 지정하면 도시지역이 되지만 농공단지 지정하면 도시지역이 안 된다. 그러면 농공단지 안에 행위지 않은 무슨 법이냐? 이게 시험 문제라고. 농공단지 안에 행위지 않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인데 그 법 명칭을 바꾼다고.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그러면 그 법 명칭이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여기서 배워서 생각이 난다고 여기서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그 말은 건축법에서 나온 말이면 건축법 시간에 문철, 고컨수, 거기서 나왔어요. 하여튼 문철, 고컨수 그 부분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 다음 이제 넘겨봅시다. 넘겨보게 되면 482페이지 4번 3번 건너뛰고 3번 설비 안 건너뛰고 4번 공작물인데 공작물은 여기 봐요. 여기 공작물은 이런 얘기입니다. 미리 말하면 공작물 안 중요. 출제가서 거의 없어요. 뭘 알아야 되냐 그러면 자 지금 이게 노란 선은 뭐라고요? 건축법 적용하죠? 그러면 나머지 흰 선은 전부 다 공작물이잖아요. 건축법 적용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자 공작물에 이거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죠. 일부니까. 일부 공작물에는 또 건축법의 일부를 적용을 해요. 건축법의 일부를 적용하니까 이 공작물 축조하려면 신고하고 와서 해가지고 신고되는 공작물이 쫙 나오는데 보통 10년, 15년 가면 한 번 나온다고. 근데 우리 시험에는 26회 때 한 번 났다고, 26회 때. 그러니까 36회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6월 달에. 지금 할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작물이 뭔지 알고 두 번째 건축물 개념 알고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것도 알고 나머지 공작물에 대해서 건축법에 일부 적용하는 것도 있기는 있더라. 그 정도까지만 알고 갑시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2번 건축법 적용 대상형입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이 1번 건축 넘겨보세요. 살짝. 2번 대수선. 1번 건축과 2번 대수선은 그냥 속 편하게 마음 편하게 그냥 무조건 납니다. 무조건 납니다. 건축 우리가 하는 게 건축법이니까
건축 개념을 모르면서 어떻게 건축법 공부합니까? 말이 안 되지. 무조건 나와, 무조건. 그러니까 건축과 대수는 반드시 나오는데요. 자, 건축, 아까 했듯이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전부터 갑니다. 이전부터. 이전이 답으로 잘라. 이전이란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를 옮기는 거예요.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자, 그럼 이렇게 지금 하나의 대지가 있다 그러면 건축물이 있어요. 주요 구조물, 내력벽, 기둥, 바닥포, 지붕틀 해체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요 구조물 손대지 말고 그대로 들어가지고 그 대지에서 이렇게 옮겨야 돼요. 그 대지에서 옮길 거. 그러면 이전이요. 자, A 대지에 이러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A 대지에 이러한 건축물인데 잘 보세요. 자, B 대지로 옮겨갑니다. A 대지는 건물을 뿔건 들어가지고 B 대지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뭡니까? 다른 대지. 다른 대지로 가면 이것은 B 대지에서 봐야 돼. B 대지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이 처음 왔잖아요. 뭡니까? 그러면 신축입니다. 신축. 근데요, B 대지에 애초부터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왔는데요. 네. 하나 있는데 왔는데 그러면 그것은 이제 정상적인 증축인데 어쩔 때는 신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가 아니라고요? 이전이 아니라고. 시험 문제가 주요 구조물을 제일 끝까지 들어보세요.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지로 옮긴 행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시험에서는 안 물어봐요. 그렇게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은 이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뭡니까? 이전이 아닙니다. 이전. 아니면 뭡니까? 신축 또는 증축이라니까 이러면 돼요. 또 여기 있는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말아야 하는데 해체하고요. 해체하고 그 대지에서 옮기는 거. 싹 해체해가지고 옆에서 조립 다시 하면 되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이전이 아니고 그럼 이걸 뭡니까? 개축이 돼. 개축. 근데 시험 문제는 자, 주요 구조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서 옮기는 것은 뭡니까? 라고는 또 안 물어봐요. 뭐라 물어봐요? 주요 구조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서 옮기는 게 이전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우린 이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전은 포인트가 2가지요.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옮기는 거. 그것만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축하고 재축이 있는데 개축하고 재축입니다. 자, 개축이라는 것은 자, 건축물에 전부가 되든 일부가 되든 건물 주인이 건물주가 누구예요? 건축주. 건축주가 자기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 합니까? 철거. 내 맘입니까? 철거하고 그 대지에서 정정규모 이하로 다시 짓는 거 우리가 개축이래요. 그 포인트는 철거하고 정정규모 이하다. 그러면 비슷한 재축. 자, 재축은 이게 재가 나요. 천재지변 재입니다. 재. 이것은 건축물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멸실됩니다. 멸실되고 정정규모 이하다. 그러니까 멸실되고 정정규모 이하 그러면 재축이고 철거하고 정정규모 이하 그러면 개축이 됩니다. 근데 멸실되고 철거되고 꼭 이하로 지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내 말이지. 내 맘이니까 이거 갖다 초과해가지고 지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철거 멸실의 범위가 어느 정도였냐? 한마디로 전부 철거, 전부 멸실이냐? 일부 철거, 일부 멸실이냐? 전부 철거하고 정정규모를 초과했다. 그럼 우리는 신축이라 하고 일부 철거하고 정정을 초과했다. 그러면 증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축, 재축이고 그 다음 위에 증축 보면 증축이란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증축은 기존에 건물이 없는 대지는 증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에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면적이든 높이든 층수 증가하면 증축이요. 그러니까 증축은 아주 쉬워요. 넓혔다, 높였다 그 말만 나오면 증축이에요. 증축. 신축은 3가지요. 첫 번째 건물이 없는 대지에 처음 짓는 거.
그런 게 우리 시험에 나와요. 건물이 없는데 이제 처음 짓는 거 뭡니까? 신축. 그러니까 종종 무시하는 문제도 나와요. 두 번째는 부속 건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물 짓는 것도 신축이요. 부속이 있는데 주된 짓는 것.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새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뭡니까? 건물이 있는데 새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뭡니까? 증가있죠. 증가. 이것은 있는데 또 좀 증가했으니까 뭡니까? 그러면 뭐기 뭡니까? 당연히 증축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있는데 또 지었습니다. 문제 이렇게 내면은 바로 이신청이에요. 이신청. 요즘은 문제가 글자 하나가 이상하면 이신청 들어가니까 출제는 피곤하니까 완전 깔끔 돼야 된다고. 그래서 있는데 그러면 뭐가 있는데. 그래서 뭐가 있는데 그러면 10제곱미터에 되는 창고가 있는데 새로 지었습니다. 뭐를 새로 지었는데 뭐를 그러니까 50m 되는 주택을 새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내야 된다고. 이신청 안 받으려면. 그러면 이거는 10창고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이 있으면 얘가 주된 건물이고 얘가 부속 건물이 되잖아요. 이 경우는 얘가 주된 행위가 되니까 뭐가 돼? 이것을 우리가 신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부속이 있는 데다가 주된을 짓는 것, 그 행위를 우리나라는 신축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제곱미터 되는 창고에다가 건축하려면 뭐 받는 거예요? 땅에다 건물 지으려면 뭐 받아요? 허가. 무슨 허가요? 건축허가. 이제 일반인들은 건축인데 우리는 건축허가. 무슨 허가? 무슨 허가? 뭐가 있다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걸 따져야 된다고. 무슨 허가? 그러면 이렇게 있는 데다 또 지으려면 증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창고가 있는 데다가 주택 짓는다. 부속이 있는데 주된을 지면 그때는 뭐라고? 신축허가다. 건축허가 신청서 양식을 보게 되면 양식에 여기다가 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 변경 쫙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는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라 이런 얘기요. 허가 신청서 이런 얘기요. 그래서 부속이 있는데 주된 지으면 신축이다. 그렇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장 그게 이제 건축의 개념이고, 한 장 넘겨봅시다. 한 장 넘겨보면은 뭐가 있는가? 2번 대수선입니다. 대수선. 대수선은 글자도 대수선이니까 큰 수선입니다. 큰 수선. 건축법에서 우리가 건축법 적용 대상형의 가장 큰 행위가 뭡니까 하면 건축입니다. 건축. 국가가 건축을 하루에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국가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건축하지 마세요. 국가가. 국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건축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좀 됐잖아요. 뭘 한다고요? 건축이 뭔데요? 물어본다고. 건축이 뭔데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행위가 뭔 줄 알아야 안 하는 것이지. 그래서 건축이란, 국민들의 건축이란, 국민 여러분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게 건축입니다. 그럼 국민이 신축이 뭔데요? 그러면 건물이 없는데 처음 짓는 게 신축입니다. 부속이 있는데 주된 짓는 건 신축입니다. 전부 철거, 전부 멸실 초과하는 것은 신축입니다. 증축이 뭔데요? 건물이 있는데 이제 면적 높이 층수 증가하면 증축입니다. 개축이 뭔데요? 전부 일부 철거하고 정정금을 이하라는 것입니다. 재축은 뭔데요? 재로 멸실되고 정정금을 이하라는 겁니다. 이전은 뭔데요?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그 대지에서 옮기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그렇구나 라고 어쩐다고? 안 한다고. 하고 싶으면 어쩐다고? 허가를 받는 그런 행위. 그러면 건축의 몸 밑에는 큰 수선이 뭡니까 하면 대선. 국가 국민들에게 대수선 하지 마세요. 국민이 뭐라고? 대수선이 뭔데요? 또 물어봐야지. 그럼 국가는 하지 마라 그러면 알려주고 하지 마. 알려주고. 그러면 대수선이 뭡니까? 대수선은 자 크게 대수선은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이런 행위를 대수선이라 하는데 첫 번째 무엇을 그러면 내력벽, 아까 힘받는 내력벽을 증설, 해체, 내력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두 번째, 기둥을 증설했지. 3개 이상 수선 변경. 세 번째, 볼을 증설했지. 3개 이상 수선 변경. 네 번째, 지붕틀입니다. 지붕틀을 증설했지. 3개 이상 수선 변경. 다섯 번째, 방화벽이나 방화옥의 바닥 또는 벽을 증설했지. 수선 변경. 여섯 번째, 주 계단,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을 증설했지. 수선 변경. 일곱 번째, 밑으로 빼고, 여덟 번째,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다세대,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했지. 수선 변경. 아홉 번째, 외벽 마감재로 증설했지. 외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그리고 7번이 어디에서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나 담장입니다. 외부 형태나 담장을 변경하는 것도 되어 있는데, 문제는 미관지구는 국토계획법의 용도지구 있죠? 국토계획법 용도지구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눈을 딱 마주치면 쫙 하는 거라고요? 특보, 화재경고, 계획복지. 작년에는 미관지구 있는데 올해는 미관지구가 없어요. 미관지구 없어지고 뭐로 바뀌었어요, 이제? 미관지구하고 경관지구를 묶어서 그냥 경관지구 통합했는데, 국토계획법은 올 2월 달부로 미관지구는 없어졌다고. 뭐가 됐다고? 경관지구로. 건축법은 그러든가 말든가 계속 건축법은 그래도 미관지구다라고 우기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건축법 빨리 이것은 개정이 아니고 수정해야 돼. 수정해야 되는데 법제처가 수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글자를 바꿀 때는 이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법률에 있으면 국회 통과해야 돼. 갔다 와야 돼, 그거. 국회에서 해줘야 되니까. 근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얘는 보류입니다. 보류. 이게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개정이 안 되면요, 출제 못 하죠. 그러면 출제자가 미관지구 쓰겠습니까? 바로 이의 신청하는데. 근데 경관지구 쓰겠습니까? 바로 이의 신청하는데 법조문은 미관지구인데 그럼 출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얘는 보류하고. 근데 얘가 분위기상 없어질 수는 없어요. 왜요? 대수선 개념에 들어가니까. 봐봐, 대수선 개념 봐봐요, 대수선. 자, 2번에 대수선, 1번 대수선 봅니다.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보, 내리평, 주계단 등의 구조나, 그 다음 나오죠.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 그랬어요. 이거 아닙니까?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 그 대수선 개념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7번이 없어지기는 어렵겠더라고 보니까. 개념 바꾸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7번을 넣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분명히 경관직으로 바뀔 것 같는데 아직까지 안 바뀌었으니까 내비둡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줄거봅시다.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증축, 개축, 재축은 뭐라고요? 건축. 건축에 못 미치는 큰 수선이 뭐라고요? 대수선 얘기입니다. 건축에 못 미치는 큰 수선을 우리가 대수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수선의 개념도 이제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온가? 대수선보다 더 작은 거 뭡니까? 이제 수선입니다. 수선. 국가와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수선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말 안 하니까 국민들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저 지금 창문틀이 나무로 돼서 영 마음에 안 드는데요. 저 창문틀을 갖다가 알루미늄 사시로 바꿉시다. 그건 뭡니까? 법에서 그 행위를 뭐라고 했어요?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거 뭐라고요? 수선이 돼요. 수선. 그쯤 되면 수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건축과 대수선의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데 연습을 해봅시다. 노트 44페이지 봐요. 44페이지. 노트 44페이지 보면서 10번 다음 자를 보고 건축, 대수선, 수선으로 분류하시오. 1번 2층인 건축물의 전부 철거하고 정정과 동일한 범위 안에서 다시 2층인 건물을 축조했다. 2층 싹 철거하고 2층 지었다. 뭡니까? 개축. 2번 2층 건물의 전부 철거하고 3층 건물을 지었다. 신축. 3번 3층인 건물의 3층 부분 철거하고 정정과 동일한 규모 안에서 다시 3층 부분을 축조했다.
그거 개축입니다. 4번 3층 건물의 3층 부분을 철거하고 2개의 층을 더 축조해서 4층을 만들었다. 증축이죠. 일부를 초과하니까 증축. 5번 4층인 건물의 재료 매수돼 그 대지에 3층을 건축한 경우 면적 높이 층수는 증거가 없다. 재축이죠. 재축. 6번 4층인 건물의 재료 매수돼 그 대지에 5층을 축조했다. 네, 이것은 4층이 싹 없어지고 5층 났으니까 신축. 7번 20인 창고가 있는 대지에 50인 주택을 쌓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부 따지라고 주부. 20 창고는 부, 50 주택은 주. 그럼 신축이 되겠죠. 8번 70 주택이 있는 대지에 10 주차장 축조했다. 그것은 증축이 되겠죠. 주택이 주가 되니까. 그러면 내력변 면적 10제곱미터 해체했다. 자, 내력변 면적 봐요. 자, 봐 여기 봐 여기. 증설해자가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수선. 10번 내력변 면적 20제곱 수선했다. 이제 수선 변경은 따져야죠. 내력변 면적 얼마 이상이요? 30 이상. 11번 기둥을 2개 증설했다. 증설해체입니다. 증설해체는 뭐라고요? 증설해체는 대수선. 12번 포를 2개 수선했다. 자, 수선 변경이 나오려면 포는 여기 있네. 포는 몇 개 이상? 3개 이상. 2개 있으니까 수선. 그 다음에 13번 기둥 1개, 포 1개 해체했다. 증설해체는 무조건 뭐라고요? 대수선. 숫자가 없으니까 대수선. 그 다음에 15하고 16 미리 말합니다. 15하고 16 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미리 말해서 나온 적 없다고. 이해해보자 만든 건데, 자, 이것은 개축이란, 그러니까 지금 15, 16 절대 안 중요. 개축이란, 보세요. 개축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하고 철거하고. 그러면 자요. 전부 철거는 건물이 있으면 전부 철거는 이게 전부 철거 아닙니까? 이게 이쯤 하면 자 그러면 일부 철거는 어디까지 해야 일부예요? 애매하잖아요. 어디까지 해야 일부예요?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럼 법에서 국민들이 물어보면 일부가 도대체 어디가 일부냐? 그래서 자 내력벽 미리 말하지만 절대 중요하지 않으니까 심각하게 보지 말아요. 대충 들어가야 되죠. 내력벽,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포, 그 다음에 지붕, 틀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4군데 중에서 3군데 이상이 철거되면 그걸 우리는 일부 철거다. 동시에 3군데가 움직여, 3군데가. 3개가 아니고 3군데. 그 중에서 3군데가 움직이면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15번. 기둥 1개, 포 1개, 지붕틀 2개 철거했죠? 3군데가 동시에 철거됐죠? 일부 철거됐어요. 정정 규모에서 다시 했다. 그러면 개축이에요. 근데 16번. 기둥 2개, 포 2개, 지붕틀 1개면 3군데가 철거됐죠? 일부 철거됐는데 정정 규모 초과했다. 그러면 증축이에요. 그 다음 17번. 방화벽 면적 10제곱미터 증설. 자, 봐봐요. 방화하고 계단하고 경계벽은 끝까지 봐요. 방화하고 계단하고 경계벽은 숫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화, 계단, 경계벽은 나오면은 무조건 뭐라고 얘는 대수선. 숫자 나오든가 말든가 대수선. 18번 방화벽 면적 10제곱미터 수선했다. 10이 되든 1이 되든 대수선. 19번은 아직은 패스죠. 원래 미관지가 저거 이거는 4월달에 보니까 4월달 정도면 개정되겠지 했는데 이거 안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는 놔두고 패스. 그 다음에 20번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원래 가구간인데 가구간 바꿉시다. 가구간 경계벽. 다가구 이거 아닙니까? 이거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변경 뭐라고요? 대수선.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 장점이 뭡니까?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자, 1층, 2층짜리 집을 넣고 1층 1집을 거기가 101호, 102호, 201호, 202호 해가지고 허가받아요. 몇 가구 지었어요? 4가구.
그럼 이 땅에는 필수적으로 주차가 몇 대 있어야 돼? 지금은 4대. 한 세대 하나. 4대 있어야 되는데, 자,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받은다고요. 허가 받았어요. 준공 받았어요. 준공. 준공 받았습니다. 사용승인 받았어요. 그럼 어쩌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집 쓰려고 짓는 건 없잖아요. 하나 지어야지. 4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어쩐다고요? 세 주려고, 세. 세를 주려고. 자, 평면도 쫙 해가지고. 자, 머리 써가지고 우리나라 국민 이걸 많이 해요. 자, 여기가 지금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렇게 해가지고, 자, 101호 월세 주면 얘가 월세 한 5천. 월세 5천? 전세. 전세 한 6천. 얘도 전세 6천. 얘도 전세 6천. 여기도 6천. 여기도 6천. 그러면 4개 빼면 얼마입니까, 이거? 2억 4천이네. 2억 4천인데, 허가는 이렇게 받아요. 준공도 이렇게 받아요. 주차 몇 개? 주차장? 주차 몇 개만 주차장? 4대 만들어놨어요. 별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준공 띄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죠? 막어, 이렇게 막어. 막아가지고, 이거 안 봤습니까, 이거? 막아가지고, 이거 지금 2층짜리 건물입니다. 이거 뭡니까? 한 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 단독이 뭐고? 다 가구. 공동이 뭐고? 다 세대. 경계별, 이게 지금 103호, 104호, 203호, 204호. 야, 좀 깎아줄게. 너 5천만 받을게, 5천만. 얘도 깎아줄게. 5천 받을게. 전부 다 5천 받으면 5천짜리 몇 개 됐어요, 이제? 8개 됐네. 5, 8에 40. 4억이 됐네. 이 행위를 해요, 이 행위를.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지으면서 이미 여기다 수도, 배관 다 따놔요. 다 해가지고 준공할 때만 안 보이게 해놓고 준공 끝난 다음에 이거를 다 한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4가구가 들어올게. 8가구 들어오면 뭐 불편한 거 있습니까? 주차가 그 집이 불편한 것이 아니고 주변이 불편해. 주변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차난 때문에 난리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민원이 제기될 민원이 난리가 아니까 그럼 국가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갖다가 이 행위를 뭐라고 볼 거냐? 수선을 본다 그러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를 보면 대수선 건축하고 대수선할 때는 허가받는 허가. 앞으로 이거 하려면 뭐 받으라고요? 허가받으라. 허가해 주려면 몇 대 하세요? 8대 하세요. 그러면 허가해 주겠다 이런 얘기요. 이렇게 해서 이런 행위를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8번이 들어간 거예요. 다가구주택 가구간 경비용 이게 왜 이것 때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아파트가 불탄 거 봤습니까? 아파트가 어떻게 불타요? 아파트 불 잘 타던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운대 아파트 홀라당 불타불고 어디 가니까 저기 경기도 양주입니까? 그죠? 아파트 홀라 불타고 어떻게 불탄대요? 벽이 불타니까 다 타고 올라가요. 아파트 통째로 태우던데요. 아파트가 뭔데? 철근 콘크리트인데 철근 콘크리트는 불에 안 탔대요. 어떻게 불에 타던데요? 보기만 철근 콘크리트지. 외벽에는 뭘 붙여놨으니까 스티로폼 단열재를 해놓다 보니까 이게 불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외벽, 단열재, 마감재로 이게 문제라고. 불타면 다 태우니까. 그래서 마지막 얘가 나온 게요. 외벽, 마감재로 증설해체. 외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그것도 잡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국가에서는.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8번하고 9번은 늦게 들어간 애들. 자, 지금 일단은 문제 20번까지 했고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에, 다세대 주택에 경계벽 증설해체는 대수선이고 20번 기둥 4개 철거하고 다시 해서 높이를 늘렸다 증축이요. 22번 지붕틀 3개 증설해서 면적을 넓혔다. 좌우지간 넓혔다, 높였다, 늘렸다 의심하면 안 돼요. 무조건 증축이에요. 증축. 3개가 10개 나오거든. 23번 건축물의 기능 향상에서 기존 건물이 있는 데에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층수를 늘렸다, 증축. 24, 25는 경관지기, 그 말 지워버려요. 어차피 지금 없으니까. 경관지기 지워버리고. 자, 2개 동시에 봐요. 재해로 멸실된 담당을 정전과 같이 쌓았다. 우리 시험에 그게 나온 거예요. 재해로 멸실된 건물을 정전과 같이 멸실된 담장을 정전과 같이 쌓으면 뭐냐, 그거. 자. 이렇게 지금 여기에 1번 필지, 2번 필지가 있어요. 1번 필지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이. 2번 필지는 건물이 없어요. 건축물이 있고 없고.
1번 필지에다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다 담장 쌌습니다. 담장. 건물이 있는데 담장 싸면 이 담장은 뭡니까? 건축물에 딸린 시설이니까 건축물에 딸린 시설은 뭐예요? 건축물. 건축물이 뭐라고요? 건축. 건축이 뭐라고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그 중에서 뭡니까? 들어가야지 하나는. 그 중에서 뭡니까? 그러면 신축입니까? 얘가 있는데 어떻게 신축이 되냐고. 없는데 해야 신축이 되지. 증축입니까? 뭐가 늘어났냐고. 개축입니까? 아닌데요. 재축입니까? 아닌데요. 이전입니까? 아닌데요. 그럼 뭐래요? 그러면 건축인데?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얘는 증축이에요. 증축. 어쩔 수 없이. 자, 근데 2번 필지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데다가 담장을 쌌어요. 없는데 담장을 싸면 이걸 뭡니까? 담장 봤어요? 못 봤어요? 담장 못 봤어요? 담 알아요? 몰라요? 담에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너는 그럼 뭐지? 그럼 너는 공작물이에요. 공작물. 공작물은 축조예요. 축조. 공작물은 축조한다. 건축물은 건축한다. 그러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그런데 공작물, 축조는 뭐 신조, 증조 이런 거 없다고 그냥 축조 이러고 끝나지. 이런 상태에서 잘 봐요. 이런 상태에서 이 담장이 이제 멸실됐어요. 이 담장이 어쩌고 제로 멸실되고 어쩐다고? 다시 했다고. 그래봤자 뭐라고? 너는 건축물이에요. 건축이지. 그럼 뭐로 가야 됩니까 이제? 그때는 뭐로 가야 되지? 재축 가요. 그럼 너는 재축이네. 재축. 자, 담장이 지 혼자 있다가 멸실돼가지고 다시 했다고. 너는 뭔데? 공작물이잖아. 다시 해봤자 뭐라고? 공작물 축조다 이런 얘기. 26번입니다. 26번 특별 피난 계단을 수선하는 게 뭡니까? 대수선. 이 정도 내용이면 건축 대수선 문제 나오면 100% 풉니다. 100%.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책 485페이지 용도 변경 뒤에서 자세히 3번 건축법 적용 대상정 잠시 쉬고 합시다.